예, 7월 26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는 특히 더 고생하셨습니다. 자, 금요일인 만큼 좀 편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자, 10년 대결 목표로 실전 투자와 수급 분석을 말씀드리는 제리 채널입니다. 자, 변동성이 되게 심했던 장세였잖아요. 오늘도 시장 기준을 좀 잡아드리겠지만 너무 단타에 이 시세에 너무 칠락팔락 뇌동매매 금지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요. 우리 기준인 빅추세와 빅수급 기준으로 체싱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황 설명도 자주 자세히 드리겠지만 결국은 제가 개인 뷰와 개인 방향성까지 저는 제시를 해드려요. 의견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 어제 2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고, 자, 중요한 또 PC 물가지표 오늘 나오죠. 어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나스닥 빅테크들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등락이 되게 많았던 하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밴드 신호라 보는 거 있는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변동성이 더 취약한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관망이죠. 물론 미국 따라가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면을 좀 얘기 드릴 거고, 여전히 코스피도 같이 바닥 밴드를 만들 수 있다 봅니다. 우리 주력주인 AI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 따라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거는 급등도 했다가 안 나오는 건 급락도 했다가 엄청 극차별화가 심합니다. 자, 우리 그런 것들 보면서 시장을 좀 주의할게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게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어요. 자, 미국은 지표가 되게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 GDP가 되게 중요하고 자, 미국이 성장하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인데 1분기 실적 그 GDP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1.4%가 나왔어요. 좀 낮게 나온 거거든요. 1년 기준으로 2% 중반을 올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GDP가 2.8이 나왔어요. 되게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큰센 예상을 했던 시장 예상치는 2.0이었어요. 큰센을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제 9시 반에 이 발표가 나오고 갑자기 정시가 팍 튀면서 긍정의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미국의 중심인 소비가 견조하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좀 해서 이 성장을 바쳤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는 잠정치, 예정치, 확정치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나오면서 조금씩 바뀐다 그랬죠. 자, 제가 볼 땐 그렇죠. 이거는 약간 뒤에 있는 얘기인데 여전히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고용을 걱정하지만 소비가 견조하다는 얘기를 정부 측에서 이 데이터를 좀 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쉴드 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현 정부의 바이든이잖아요. 자, 재무장관이 옐런입니다. 앞으로 정치 쪽으로 붙게 되면은 파월로 저는 한편이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을 볼 텐데 여전히 트럼프가 확 쏠리면서 7월 달에 올라왔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해리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양자 구도로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대선 전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정시를 상방을 하고 올리는 게 현 바이든 정부의 미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치는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눌려 있다가 해리스랑 둘이 지금 여론조사 괜찮다는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도 꽤 큰 빅팬들 이 플랫폼이 상당히 잘 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8월 19일 날 전당대회 되면 같이 붙어서 경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잘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아주 큰 정치 거물인 전 대통령 오바마가 계속 해리스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당대회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바마도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해리스로 민주당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에 대한 강적을 제대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양당 대결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잖아요. 쏠리는 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변수가 줄고 정치의 좋은 면으로 정치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시면 재밌잖아, 그죠? 사람 사는 얘기니까. 또 미국 정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일단은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술 띄워놨는데 어제 나스닥 보시면 어제 갔다가 훅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되면 거의 9%나 빠졌어요. 저 이번에 하락폭을 볼 때 7%에서 10% 내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땡겼다가 또 등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등을 못 줬지만 이 정도가 사실은 거의 9% 이상 빠진 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서막이다. 시그널 좀 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수가 좀 안정이 돼야지만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종목도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엔비디아가 지금 여전히 대장입니다. 가장 대장이고 실적을 가장 기대하기 때문에 어제 106불, 107불을 찍었어요. 그리고 반등을 줬고, 제가 계속 종목도 말씀드렸던 어제 매수 기회를 한번 줬죠.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변동성 급하게 떨어뜨리고 정치다 뭐 어닝이다 떨어뜨렸던 이 빅스가 변동성 지수잖아요. 전체 보고 있는데 어제 올랐다가 지금 2.5% 하락 중이에요. 빅스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왔다 갔다 만드는 미국에도 엄청난 여러 가지 수급들이 있습니다. 자, 모멘텀 만드는 수급들이 조금 안정이 되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I 어닝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이 불안하다. 캐펙스 그렇게 투자하면서 왜 매출이 빡빡 안 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알파벳과 메타와 테슬라 어제 멘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파벳이 그때도 얘기드렸던 피차이 CEO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캐펙스 투자해서 엔비디아 칩 사서 DC를 엄청 늘리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오히려 과잉 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너네들은 과소 투자를 걱정해야 된다. 지금 투자 더 적게 했다가 뒤처지면 나중에 잘못되면 너 어떻게 할래? 사실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가속기 칩에서 라인은 계속 적게 보는 거고, 메타도 그렇게 질문을 받았죠. 너무 지금 너네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니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안 했다 나중에 10년 15년 예전 인터넷 사이클처럼 뒤처지면 우리만 손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빅테크들은 여전히 AI 빅뱅에 그 플랫폼 투자에 계속 올인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은 또 빅팬들이 많고 이런 또 그 흐름들을 만들잖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얘기했던 그 XAI 자체적으로 AI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X에서 하는 거 50억 불 정도 투자할 요량을 그 여론 조사를 했어요. X에서. 그리고 나서 아마 할 것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정도를 또 엔비디아 칩을 살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보면 제가 볼 때 알트만 얘기를 드리면서 오픈 AI가 기본적인 기술 갖고 있잖아요. 그 서치 GPT, 그 GPT에서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구글링하면 되게 복잡한 거 말까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치 GPT를 출시하고 나서 알파벳이 구글링이 조금 밀릴 수 있잖아. 물론 둘이 나는 비슷하다 보는데 살짝 빠졌던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 얘기 드릴 때 항상 미국 얘기 먼저 드리고 기준 다음에 한국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전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종목도 얘기 드리는 것도 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혹시나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HTS든 증권사 통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 매매 가능하게 한번 열어두세요.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주도주가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제가 볼 때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주예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우리나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던 어제 정도 저점이 바닥 변동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계속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커뮤니티 글까지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못 샀다 확 갔네 막 따라 살 거 없어요. 지금 어닝도 나와야 되고 지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의 서망이지만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질 때 천천히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가장 기본이었던 글로벌 AI 가속기 칩 라인 있죠. 엔비디아, TSMC, 그다음 우리나라 종목들 이쪽이 글로벌 독점 메인 라인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자, 정치를 살짝 보고 어닝도 봤지만 가장 기준인 금리, 미국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오늘 미국 PC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GDP에서 제가 현 정부가 쉴드를 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는 주식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 미국은 소비와 정시로 바로 다이렉트 되기 때문에 그 PC 물가가 적당히 잘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물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물가가 확 빠지면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와야 돼요.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물가도 작고 경기도 견조하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월 31일 날 PC 물가 보고 가장 윤준이 좋아하는 거니까 30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그 파월이 아까 말했던 야, 물가도 작고 고용은 보고 있지만 균형 잘 잡혔어. 자, 그리고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거든.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러면 증시가 저는 반등 줄 수 있는 주요 매크로 흐름이 된다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월 달과 9월 달 FOMC의 금리는 한다 그랬잖아요. 자, 8월 달에 시그널을 줄 거라 봅니다. 인슈런스 컷으로 경기 괜찮은 쪽으로. 자, 그래도 네가 볼 때 주도주가 바뀐다는 의견도 어떠냐? 저는 주도주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주말 방송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C 봐주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쉬고요.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화이자, 스타벅스 봐주면 되고 수요일 날 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목요일 날 8월 1일 날 애플과 아마존 같은 다음 주에도 빅테크 어닝들에 따라서 정시를 좀 봐줘야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미리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오히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다 보면서 미국 기준으로 3대 미션, 3대 리스크 다 보면서 그 면밀히 다 봐드립니다. 자, 7월 하반기 중반부터 트럼프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 이후에 나스닥이 9% 10%대나 빠졌어요. 사실 이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겁내지 마시라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비미국은 미국이 트럼프도 봤지만 양당 쪽으로 붙어있는 미국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여전히 금리 하나 보고 있는데, 자, 대만은 태풍 때문에 이틀 추장했다 했죠. 빠졌는 건 이제 지용되면서 오늘 하락은 지수가 3%, 종목은 한 5% 떨어졌는데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앵고를 얘기한 그 일본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자, 앵고 되면 앵클이 트레이딩 돼서 수십조 달러가 빠져서 미국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올해도 그랬고 올해 말까지 미국과 일본은 가장 짝짝꿍을 잘하는 데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채권 팔고 주식 빠지는 거를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 봅니다. 일단 지금 앵고 빠진 거는, 앵고로 된 거는 체크하겠지만 너무 이쪽 걱정하지 마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홍콩 중국은 약하니까 보지 말라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어쨌든 자, 파리 올림픽이 오늘 개막식입니다. 보시는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미국이 반등의 서막을 만들게 되면 드디어 이제 관심이 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이 좀 서서히 바뀌겠죠. 자, 우리나라 엄청 때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때리느냐, 반도체 좋다는데 왜 이렇게 때리느냐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때문도 있지만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도 잘 나왔는데 외국인이 때려요. 근데 외국인이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정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 제가 바닥 잡아서 살 때 남들 다 안 좋다 할 때예요. 그때 샀는 것도 있고, 지금도 단기적으로 오면 대중들이 헷갈리게, 그 다음 외국인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파는 애 있고 단타 치는 애 있고 중장교 보내 있는데 큰 수급상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판다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끊는다, 떨어진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이닉스도 수급 보여드리겠지만 3전 못지않게 빅추세로, 빅피처로 엄청 사모았습니다. 단기로 뺀다는 거는 예전도 그랬어요. 4월도 한번 그렇게 빼고 떨어져서 다시 사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빠진다, 3전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를 팔아서 나간다, 그렇게 안 보시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항상 매일매일은 미국장 따라서 단기로 조정하는 건 아시죠? 나스닥도 그 선물 따라 변동 조정하는 것도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중의 심리 따라서 반대로 빅수급들이 한다는 얘기 드렸는데, 일반 대중들이 내만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바닥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시스템적이든 알고리즘이든 매매할 때 장기든 중기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처럼 개미처럼 하시면 빅주세가 항상 반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요번에 기관들 추천 보고서 나왔잖아요. 목표가 다 상향하고, 물론 제가 기관들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상장과 어닝을 저는 확실하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성장 어닝이 확실하고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변동성 내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우리 빠진 가격을 좋게 보면서 저는 추멸을 했죠. 우리나라 한국 수출, 그다음 코스피 3000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AI 반도체, 코스피, 외국인 빅피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외 AI 가속기 라인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라인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승부가 났대요 이미. 그 사실 HBM도 그냥 있고 3E가 있는데 지금 주력은 3E거든요. 3전이 콜드에서 통과 못하잖아요. 수율이 안 나옵니다. 한다 하더라도 4분기 이후라면 이미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독점 관계는 공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3전이 지금 D램, 레거시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집중하는 게 저는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잘 가던 대만이 15%나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몇 년 동안. 근데 하이닉스 참 대만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하락폭은 코스피가 6.5%로 덜 떨어졌습니다. 이런 면에 저는 한국 반도체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도 제가 바닥권에서 2700 살짝 빠지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다 떨어져서 양봉을 만들었죠. 양봉은 항상 반등을 시작하게 돼 있고, 일단 5일선 올려야 됩니다. 5일선 올리는 기술적 포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음 주부터 계속 볼게요.
변동이 좀 될 수 있어요. 예전도 보시면 빠졌다가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번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변동 보면서 여유 있게 확 급반등하는 것보다는 그 미국 증시와 어닝을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보는 바이오 섹터 계속 얘기드리고 주력적 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AI 반도체 주도주의 보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이번에 실적 나왔던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우리 대형주 봤던 그런 것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추세가 좋아지는 걸 보이는 거고 우리는 주력적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빅수급주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닝 따라서 극차별화, 강강약약 안 좋은 거는 사지 말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방어를 시켜드리는데 2차 전지가 여전히 약해요. 손대면 안 되십니다. 개인들 사고 싶을 때지만 절대 손대면 안 되시고 어닝을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몇 개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신저가 막 나는 거 사지 마세요. 자, 테마도 종목별로 테마별로 달라지는데 오늘은 조선이 호술적으로 괜찮았고 자, 방산 내에서도 실적 나쁜 거 좋은 게 따로 있습니다. 섹터는 엇갈리니까 되게 조심하세요. 특히나 시총이 너무 적거나 저는 2천억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대금 적은 것들은 자제하시고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흐름 봤을 때 개인 자택금 또 빠졌어요. 계속 가두리고 환율 고만고만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엄청 지금 7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나 시그널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 증시 둘 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주도들은 지수가 빠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조정폭이 많은 게 가장 큰 호재니까 이번 주 고생하셨고 두 번째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